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저녁 홍원쌤 생방송 라이브 방송하는 날인데 스튜디오 해적으로 인해서 내일 오전 12시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낙성대 공원입니다. 이 낙성대 공원은 위에 보이는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는 곳이고, 이 동네가 강갑천 장군에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생가에 있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이쪽에 오면서 낙성대 공원을 조경해서 관악구민에게 좋은 휴식처 그리고 군사적인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동상 앞에서 출발해서 슬슬 사당 쪽으로 걸어가면서 강감찬 장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은 9세기, 10세기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명장으로, 그 고려시대는 그 문치주의 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국방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거란족, 중기에는 여진족, 후기에는 몽고족의 침략, 거의 말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고려 건국 초기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세 차례 엄청난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거란족은 고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그 친교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는 친송 정책을 실시, 그 송나라와 아주 가까운 외교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거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그 친교를 목적으로 세 차례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1차 침입은 그 유명한 서희 장군의 등장으로, 그 서희가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웅변으로 말로써 거란 침략을 그 물리쳐서 큰 성과를 냈었고요. 고려의 승리로 2차 침입은 고려가 격영까지 함락되고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대1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3차 침입을 거란이 하게 되는데, 이때 거란은 나라 이름을 요로 거치고 아주 강성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강성한 요 나라가 대군, 신반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 고려에 침략했을 당시에 그 유명한 귀주에서 이 강갑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벌여서 거란 침략을 막아낸 큰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이 낙성대라고 하는 명칭은 그 강갑찬 장군이 태어날 때 그 강갑찬 장군의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당신의 치마 폭으로 쏟아지는 꿈을 꾸시고 강갑찬 장군을 잉태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는 낙성대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어지고, 이 동네 이름도 낙성대동. 그리고 이 길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서울대학교 후문이 나오는데요. 이 서울대학교가 1972년 그 대학로에서 이쪽 관악산 자락으로 이전을 한 이후에 이 낙성대는 그 서울대학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혹시 저 미소 낙성대 연구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네, 아주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서울대 교수님들의 낙성대 연구소가 가까이에 있고, 최근에는 에듀밸리, 이 낙성대 공원 이 곳을 에듀밸리라고 해서 그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도 이전하고, 지금 완공이 돼서 크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교육원도 만들어져서 그 서울시 영어 교육에 아주 앞장을 서기도 하고, 그 관악산 자락이어서 아주 경치도 훌륭하고, 그 예전에는 아주 그 조용한 곳이었었는데, 그 최근에는 많은 교육기관 그리고 서울대와 관련된
그 기숙사라든가 교수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서 요즘은 아주 그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입니다. 그 샤로스길 아시나요? 요즘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길 중에 하나죠. 그 서울대 정문에 있는 샤자하고 가로수길의 로수가 합쳐져서 그 샤로수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샤로스길 한번 안내할 계획이 있는데 그 전 세계 각국의 음식점 그리고 그 플리마켓 그리고 아주 이쁜 커피숍 아주 그 갑자기 이 골목에 들어서면서 그 서울대 입구 2번 출구에서 낙성대까지 뒷골목에 조성된 그 새로운 상가 거리를 샤로스 길이라고 합니다. 이 관악구에서도 이 샤로스 길을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주말에는 거의 그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서울 시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와서 데이트를 하는 아주 그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이 샤로스길입니다. 이 낙성대 공원은 지금 풍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관악산 자락에 그 강화천 장군 그 생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 유적들이 많이 그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낙성대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인데 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상층 부분이 그 1974년에 안국사라고 이 주변을 정리하면서 이곳으로 이제 이전한 석탑인데 그 강감찬이라고 하는 글자도 새겨져 있고 그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탑이라고 하는데 그 일설에 의하면 일제시대 일본 분들이 일본 놈들이 이 탑 안에 혹시 뭔가 귀중품이 있을까 해서 탑을 그 드러내고 속을 뒤져봤다고 하는 그런 그 뒷얘기도 있고 그 탑이 많이 훼손되어서 지금 그 아주 그 처량하게 서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이쪽에는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사적비라고 그래서 이제 비문이 있고요. 오늘 평일 오후라서 그리고 그 태풍 이후에 날씨도 아주 흐려서 그 방문객이 거의 없고 아주 조용한 경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여기를 유료로 해서 그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그 최근에 그 입장료 문제가 여러 군데서 야기가 되면서 그 입장료는 없어지고 그 무료로 관악군민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든 강감찬 장군의 사당입니다. 이 사당에 들어가실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과 방법이고요. 저기 그 안국사라고 하는 사당 현판이 보이고 그 안에 올라가면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이 동네에 와서 살았습니다. 미수호 4살 때 그 전에 그 아기 때 이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하면 아빠랑 손잡고 낙성대 공원에 와서 오후에 산책을 하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납니까, 미수호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엔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이 그 손을 보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미수호 어려서 손잡고 여기 산책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쁘게 생겼다고 똑똑하게 생겼다고 그 칭찬을 많이 해서 저는 굉장히 이쁜 딸, 똑똑한 딸을 가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디스는 하지 맙시다. 여기 보시면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보입니다.
그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그 위패가 보이는데요. 그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때 그 오늘날 국무총리 수상에 대한 그 상응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문화시중. 그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추존을 해서 위패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 잘 하셨습니까, 미수? 열심히 수업은 들었습니다. 그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 네. 기억나시지요? 네. 그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대파한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아, 어째 하늘에 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아주 구름이 지금 이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살수대첩은 고구려 때 수나라 공격을 맞이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그 수나라 대군을 113만의 대군을 무찌른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대승을 거둔 전투인데, 이 강갑찬 장군의 귀주대첩도 그때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그 청천강, 지금의 그 청천강 상류 지역을 이제 뚝으로 막습니다. 뚝으로 막으면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 물의 양이 줄어들면 말을 탄 적군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강으로 뛰어들게 되면 상류에 막아뒀던 뚝을 터뜨려서 물로 저거를 이제 쓸어버리는 유명한 그 전술이 있는데,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도 그렇고 그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도 그렇고 이 강을 경계로 해서 강뚝을 막아놓고 그 아군에 비해서 적군의 숫자가 아주 많을 경우에 많은 대군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보면 즐겨 사용되는 법이 그 물막이 전법입니다. 강감찬 장군도 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그대로 따라서 청천강 상류를 막아두고 그 거란군이 요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위에서 강둑을 터뜨리는 그 수법을 이용해서 거란의 3차 침입을 무사히 막아낸 우리나라 귀주 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귀주대첩. 또 하나 생각나는 대첩 있습니까, 미스오는? 한산대첩. 맞습니다. 유명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통 이 세 대첩,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을 우리나라 3대첩이라고 그래서 그 외적을 크게 무찌른 우리의 승리 전쟁사에 보면 그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왜 거란은 고려를 이렇게 침략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려는 송나라와 아주 친한 친송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치, 그 무력보다는 학문으로 국가를 통치를 했어서 국방력이 좀 약화돼 있었는데, 이 거란은 그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거란족은 이제 고려를 숭상해서 고려와 좀 가깝게 고려의 문물을 수입하고 고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그 친하게 지내자는 여러 차례 그 친서를 보내고 했는데, 당시에 고려에서는 너희 같은 야만족, 거란족 같은 그 야만족하고는 수교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 차례 이제 거절을 하게 되니까 그 화가 난 거란이 이제 힘을 키워서 요나라를 세우고 그 요나라가 이제 고려에 침략하게 됩니다. 그 요나라 뒤를 이어서 이제 중국에 등장하는 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그 금나라는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그 중국의 북쪽 대륙을 차지한 아주 강력한 국가이기도 해서, 당시에 고려는 그 금나라 요구가 있을 때 도저히 금의 그 막강한 힘을 방해할 수가 없어서 금나라에 굴복을 하고 금과 수교를 맺기도 하고 그 굴욕적인 그 외교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고려시대 비록 국방력은 약했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 그러면 문화적인 면으로는 아주 엄청난 그 업적을 쌓은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문화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려 청자? 네,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아름답기로 그 비색이라고 해서 그 훌륭한 색깔을 나타낸 고려 청자가 고려 시대 문화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고려 불상들? 그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서 고려 시대 때 크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통일신라 시대는 그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불교의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국가적인 차원의 엄청난 불사를 일으켜서 그 수학여행 다녀왔겠지만 불국사, 뭐 석굴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통일신라 시대 관련된 것들이고요. 고려 시대에는 그 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라와는 다른 문화가 크게 발달해서 오늘이 이 강납찬 전시관 휴관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네요. 휴관이어서 내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아주 애석합니다. 그런데 고려도 네. 불교 숭상을 하지 않았나요? 크게 불교를 숭상했지요. 근데 이제 그 고려 시대 불교는 이제 불교 그 종파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교종과 선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종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는 교종, 후기에는 선종이 크게 발달하는데 고려 시대 후기의 발달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천, 참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절이라든가 커다란 불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자선을 하는 것이 도를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종파가 발달해서 그 신라 시대만큼은 그렇게 큰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아까 얘기하신 그 고려 청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하는 이제 팔만대장경 대장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쇄술이 세계 최초라는 얘기는 기억나시지요? 네. 그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네. 우리나라가- 직지심체 요절을 찍었다는 거 아닌가요? 직지심체 요절 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고요. 이 대장경은 목판입니다. 그 나무판에다가 불경을 새겨서 그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대장경을 조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팔만대장경은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 몽고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이제 조판을 하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거란이 침략했을 때도 고려장경, 여진이 침략했을 때도 속장경,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팔만대장경인데 이제 애석하게 그 앞에 두 장경은 지금 현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워낙에 그 전쟁을 많이 치르고 목판이다 보니 그 보관이 어렵기도 하고 불이 나면 타기도 하고 그 전쟁이 나면 그 보존이 어려워서 남아 있지 않은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그 속장경의 일부가 발견이 돼서 그 어떤 과정으로 유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본의 속장경 일부가 발견되기도 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건너가서 그 연구하고 돌아온 적도 있고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그 경판고 건물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합천 해인사로 그 대장경이 간 이유를 또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 조선은 불교보다는 성리학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불교를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대장경이 수도 가까이 있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대장경을 합천 해인사로 옮겨서 아주 과학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 목판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고려시대 유물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강감찬 카페도 생기고요. 강감찬 도서관도 생기고 아주 이 공원 정비 사업이 잘 돼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고
매해 9월이면 강감찬 축제를 합니다. 이 공원에서. 지금 이 프랭카드 작업 많이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보니까 뭐 송해 할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그 뭐지요?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도 저기 녹화를 한다 하고, 이거 아래 가면 그 또 과학전시관이라고 서울대에서 만든 그 과학전시관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관돼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전시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 월요일 오후에 방송을 하기로 약속도 하곤 했는데, 스튜디오 사정으로 오늘은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산책하는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이 낙성대를 거쳐서 서울대 후문을 지나 정문으로 나와서 서울 둘레길로 제가 늘 걷는 길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아주 그 좋은 산책 코스여서 제가 늘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있어도 앞으로 그 시간이 되면 이 길 산책도 하고 건강증진에 저기 멀리 서울 영어마을 관악 캠프가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그 영어 캠프입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요즘 영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영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녹화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